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정도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진 환경과장입니다. 김영숙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미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민희 환경지도 1팀장입니다. 황규석 환경지도 2팀장입니다. 김용문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허명희 기후대기 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306억 1,050만 6천 원을 예산 현행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중 84%인 257억 770만 9,210원을 지출하였고 7.8%인 23억 8,807만 7,5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9%인 11억 8,395만 8,370원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집행 현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 및 사후관리 사업은 99.7%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0.2%인 442만 6,980원입니다. 대기오염 관리 사업은 82.1%를 집행하였고 8%인 18억 5,846만 9,5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3%인 9억 9,343만 3,140원입니다. 자연환경 보호 및 관리 사업은 80.3%를 집행하였고 16%인 5억 960만 8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3.5%인 1억 1,036만 5,690원입니다. 환경보존활동사업은 85.5%를 집행하였고 3.4%인 2천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1.1%인 6,629만 1,150원입니다. 보존 지출사업은 99.96%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04%인 29만 8,510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사업은 100%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사업은 84%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인 884만 2,9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은 91.2%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8%인 30만 원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공기관 관리 위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리 위탁은 자본 형성적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축산폐수 지도 단속 업무가 환경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공모직 출장 예비를 기본 경비로 이체받았으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인력 운영비에 해당되어서 관련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서 건축가에서 불법 유동광물 정비 업무를 위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고자 국비 1,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특화 사업에서 사업 조성에 완료됨에 따라 중국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예산액 766만 7천 원을 시설 대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금북정맥 국가상태 문화탐방로 수송 사업에서 국립공원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으나 사업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시에서 직접 수행 집행하고자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 2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658만 8,230원, 또 사무관리비 617만 7천원, 또 공공운영비 219만 5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상시 측정 및
자동관제 지원 사업은 용역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로 계약 잔액 1,415만 9,320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은 사업 구간 내 탐방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취득 협의가 연례 완료되지 않아서 편의토지 보상비 4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ASF 대응 멧돼지 포획 지원 사업은 ASF 확산반지로 해서 2021년 11월부터 22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상 멧돼지 포획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660만 8천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3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환경보전 활동사업은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 최우수상 시상금을 수령하여서 규제 합리화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19로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 내역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차량 출고 지연 등으로 보조금 청구가 지연되었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으로 연말 사업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7억 4,635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배터리 수급 문제로 전기버스 출고가 지연되어 10억 2,4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사업 또한 차량 출고 지연으로 4,900만 원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총 11억 8,395만 8,3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잔액 원인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23억 5,934만 9천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3억 8,893만 8,320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억 5,934만 9천 원을 예산 현액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이 중 98.9%인 23억 3,388만 6,9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4%인 1,050만 3,65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은 예산액 2억 284만 5천 원 중 89.7%인 1억 8,198만 6,1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2%인 1,050만 1,210원입니다. 금강수계 수질개선 사업은 전액 기금으로 운영되어 예산액 4,861만 6천 원 중 90.5%인 4,401만 5,2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460만 8천 원은 반납하고자 합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보존 지출 사업은 기금 정산에 따라 국비 반납 후 집행잔액 2,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월 사업 내역 또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집행 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050만 3,6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에 따른 적립금으로 1,050만 1천원의 지출 잔액과 죽산천, 중림천, 용설천의 비조무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용 집행잔액 210원, 기타 반환금 지출잔액 2,440원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산업단지 비용 부담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비용 부담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6,755만 7천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0억 8,191만 1,47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억 8,187만 2,060원으로 미수납액 3만 9,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산업단지 비용부담 특별회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억 6,755만 7천 원을 예산 현액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이 중 98.2%인 20억 3,110만 5,5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인 3,645만 1,5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폐수 처리장 관리비는 예산 현액 6억 5,235만 7천 원 중 94.4%인 6억 590만 5,5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5.6%인 3,645만 1,500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100%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과 2월 사업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비용 부담 특별액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645만 1,500원의 그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공공폐수 처리장 운영관리 지출 잔액 1,589만 4,500원과 예비비 2,055만 7천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액의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는 그 결산 보신 거에서요. 환경 보존 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 보존 활동이 이게 전년도 2월액이 2,8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사용을 하시고 남은 금액이 3,900만 원 정도고 여기에 또 명시 2월로 2천만 원을 넘기셨습니다. 예산액이 2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2월이 되는 이유가 뭔지요? 네, 환경과장 정선입니다. 지금 환경보전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저희가 이제 그 예산액이 7,677만 4천 원인데요. 근데 예산 현액이 요건 이제 2월에 포함해가지고 이제 9,980만 8천 원이고요.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통장 징수 결정액이 이제 통장 잔액 포함해가지고 1억 2,100만 원 64만 7천 원인데요. 여기 이제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 종합 관리에 들어가 있는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겁니다. 예산 결산서 249쪽에 있습니다. 이거 자세한 거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환경기획팀장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경기획팀장 김영숙입니다. 2월에 2천만 원은 저희가 도시군 우수사례 발표로 해가지고 규제개혁 그 우수사례 발표를 해가지고요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은 게 있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저희가 이제 그 벤치마킹 사업비를 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2월 해가지고 올해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2천만 원에 대한 건 환경보전활동. 그럼 거기에서 다시 2천만 원 명시 2월은 뭘까요? 그 명시 2월이 그 벤치마킹비를 말씀드린 건데요. 네. 그럼 전년도 그럼 2월에 2,800만 원은 어떤 명목으로 넘어온 건가요? 2,800만 원이요? 네네. 그거는 2020년도에 저희가 이제 금북정맥을 하면서 국외 여행 선진지 견획 비용이 해외 여행비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항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800만 원에 대한 거는 2020년도에 명시 2월을 21년도로 명시 2월 했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그거는 이제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남겨가지고 저기 잔액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2,800만 원은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올해도 분명히 코로나 상황이었고 그러면 불용액 체력을 하기 전에 이게 예산에서 삭감이 돼야 되는 내용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좀 개선될 줄 알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미리 삭감하지 못했는데요.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는 해외 연수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미리 저희가 예산을 좀 절감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황윤 의원님. 그 부서 정책 목표에서 보면 효율적인 대기 오염 물질 관리를 통한 대기 환경 개선에 있고 성과 지표가 CO2 절감량, 대기 측정 오염 물질 저감률이 있는데요. 이게 그 저희 안성시만 이렇게 목표치 설정하는 건 아닌 거죠? 이 정책 목표 설정이 돼 있거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서는 다 없으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환경과에서 어쨌든 워낙에 시민 여러분들이 안성의 미세먼지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많으셔서요. 어쨌든 여기 보면 수질오염 방지 분야가 있고 대기오염 관리 분야가 있는데 앞으로 안성시가 대기오염 관리에 있어서 좀 더 독보적이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체 사업 비중이 대기오염 관리에서 대기오염 관리 세부 사업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안성시 자체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 지표에서 CO2 절감량이나 대기 측정 오염 물질 저감률 보면 이게 성과 지표 달성이 약간 미흡합니다. 49%, 82%인데 요게 그 미이행 사유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기 측정 오염 물질 저감률은 측정 산식 오류라고 나와 있고요. CO2 절감량은 목표치 설정 너무 높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대기 환경 그 오염물질 저감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일 같아서 여기에 관해서 좀 우리 자체 사업 진행하는 거라든가 향후 이제 목표치 설정이라든가 그리고 CO2 절감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 그런 추이라든가 이런 게 대체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답변을 다 못 주시더라도 나중에 좀 얘기 좀 해주시면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답변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먼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대기 분야에 대한 좀 정부나 또 일반 시민이나 관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이쪽에 대한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다가는 그 뭐 전기차 지원이라든지 수차 지원이라든지 충전소 설치라든지 또 미세먼지 분야에 대한 또 아마 수십 종류의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순수 시비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거의 한 80% 이상이 국비 지원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자동차라든지 또 노후 경유차 이런 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원액이 뭐 큰 단위로 옵니다. 막 30억, 50억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기에 대해서 애로점 갖는 거는 좀 인력 부족 현상도 좀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제 옛날에는 환경이면은 대부분 이제 쓰레기 문제에서 패턴이 진행이 돼요. 쓰레기 문제가 이제 뭐 이슈화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수질 오염 문제가 이슈화 됐다가, 또 뭐 야생동물 문제가 이슈화 됐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대기 문제가 이제 이슈화 돼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말씀 마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숙고해서 좀 앞으로 좀 협의를 드리면서 또 이제 시비 비용도 좀 늘려야 될 형편이 돼 있어요. 지금 이제는 국비에만 의존하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또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린 마음으로다가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책 개발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목표치 말씀하셔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돼가지고 그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갖다가 자치단체 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가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
저감을 얼마를 할 건지, 그 이제 정부 목표치가 40%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면은 이제 정확한 이제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세부 이제 그 사업들이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심지어 그 지금은 코로나가 몇 년 지나서 그런데 한 3년 전에 안성 봄날 하늘이 거의 뭐 모래태풍처럼 그랬던 때가 있었을 때 학부모님들 고민이 굉장히 컸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실마다 뭐 공기청정기를 놓아주겠다라는 어떤 막 정책 장담까지 하시던 다른 뭐 지역의 분들도 계셨는데 어쨌든 대기오염 관리가 비중이 커져야 될 것 같고 인력 부족 현상이 있으면 또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 많은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최호수 의원님.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게 보니까 미집행 내역에는 뭐 지금 뭐 그 대기 관련된 것들,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잔뜩 올라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 미집행 잔액 내역에 지역 대기질 관리가 750만 원 정도가 이 지출 잔액으로 좀 남아 있고요. 대기 측정소 유지 관리도 한 600 정도, 이건 반납을 했네. 보조금 잔액 나와서 반납을 했고, 근데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이거 하나 2,500만 원을 또 반납을 했어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 작업도 설치 사업 60만 원 보조금 반납하셨고,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특화 사업에는 1억 1,800. 근데 지금 뭐 관련돼서 이거는 왜 이렇게 다 집행되거나 반납되거나 한 거죠?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저 대기 부분이 이제 대부분 이제 국도비 지원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는 그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할 때도 지금 약간 그 보수적으로 안 하고 최대한 갖고 오기 위해서 이게 되게 유동적입니다. 그 변화가 집행을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기후가 항상 일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최대로 해가지고 갖고 오면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다 보면은 그때 집행하는 여건이 발생이 될 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좀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이하게 보조금은 좀 반납이 좀 많이 좀 이루어진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게 필경전 저희 안성시뿐만 아니라 공이 이제 각 지자체가 이제 그렇게 확보를 했다가 또 저기 반납하는 이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저희는 보급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한 뭐 100억을 갖고 왔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지역에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도 한 뭐 80억 원어치만 요구를 하시면은 나머지는 또 불협하게 반납할 수 있는 유동적이 많아요. 저희 정책 해낸 저기가. 그래서 일반 사업비하고 달리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좀 약간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좀 예, 고맙겠습니다. 이제 뭐 단순하게 이제 반납한 것들이 그 뭐 지금 미세먼지 관련돼서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건데요. 네네. 이 내용들은 뭐 이게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지금 나와 있질 않아서 이제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예산을 따오려면 뭐 많이 신청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산을 따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이 따온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게 좀 최소한으로 돼야 이건 맞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그 미세먼지 저감 특화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게 좀 1억 정도 뭐 이게 이제 집행률은 제가 잘 모르니까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집행률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미세먼지 저감 특화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네네. 이게 이 사업이 어떤 거죠? 요거 관련돼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기후대기 팀장 허명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성시가 미세먼지 특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년도에는 그 수직 정원 조성 사업,
그 안심쉼터 조성 사업, 차단 방진망 설치 사업, 그 미세먼지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설치 사업, 그리고 아까 그 저기 특화 사업 중에 그 잔액이 제일 많이 남았던 미세먼지 청정 특화거리 조성 사업, 청산의 에어샤워 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가 안성시가 이제 미세먼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기도 내에 그 안 좋은 시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안성시 나름의 특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저감 특화 사업이라는 게 이제 오염원을 찾아서 이 방지라는 게 아니라 그 오염이 많으니까 시민들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돼 있는 건가요? 저감 다시 한번 특화 사업이라는 게? 추가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미세먼지 방진망 지원 사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게 한 9,800만 원 정도가 지금 했던 게 공도에 그 읍사무소 그 공도 중학교에서 저 서안성 그 구간 특화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성 사업 해고서는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남은 돈 한 9,800만 원이 남아서 그 반납이 됐고 그 나머지는 이제 소소하게 남은 거예요. 그 시설 큰 게 그게 한 900m 거리 저희가 그 저도 그 바로 옆에 살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래서 9,800원이 이제 남는 저는 거는 이게 이력이 특화 없고. 사업이라고 해서 예. 일단은 좀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네네. 오염원을 좀 발굴해서 네네. 그걸 저감시키는 건 줄 아는데 이제 그건 아니란 얘기죠. 네네. 그리고 그러면 혹시 미세먼지 관련된 이게 이제 오염원을 찾아서 하는 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쭉 나오잖아요. 미세먼지 뭐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 뭐 이렇게 막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대부분 원인이 좀 뭐 이게 좀 뭐 구체적으로 뭐 큰 거부터 좀 한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환경과장 정산이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걸 보면은 미세먼지가 이제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월경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이나 또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쪽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이 그 바람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계절성으로 보면은 겨울철하고 봄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우회가 되는데 이게 편서풍 지역이에요. 그래 보면 중국산이 이제 가장 많다고 보고 우리가 먼저 영역을 한번 줬을 때 한 70에서 80%가 이제 월경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갯발이나 또 저 내몽골에서 오는 게 이제 가장 높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평택이나 인근 화성에서 바람 기류 또 그 대천이나 그 보령 쪽 있지 않습니까? 기류가 또 거기 또 올라왔다가 안성을 거쳐가요. 그 기류들 보면은 그럼 이제 평택항에 이제는 뭐 그 큰 배들이 들어와서 그 또 물건 내리기 전에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거기서 예양해서 또 엔진 켜는 상태로다가 또 유지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당진이나 평택 또 보령 이런 쪽에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양성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황해권에 대한 미세먼지 그 대책위원회를 같이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 밑에 대천, 보령, 대청, 서산, 당진, 또 우리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이천, 여주가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작년에도 이제 공도읍사무소에서 저희가 그 위원회를 열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양적인 거는 예양적인 거대로 또 내부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줄이고 또 적응 대책이 필요해요. 일단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은 그냥 시민들이 피할 공간이라든지 또 그 생활 그 수단 가는 걸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병행이 돼야만이 우리가 좀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해수부나 또 환경부에는 그 예양적인 거 또 중국에든 또 국제적으로라도 좀 호응을 해달라는 걸 계속 건의 중에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좀 뭐 내용들은 거의 다 나왔던 내용들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보면 예전에 이제 방송 보도된 것도 있고 좀 살펴보면 평택 쪽에서 지금 우리 쪽으로 좀 넘어오는 것도 상당히 그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뭐 제가 보면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넘어오는 것들이야 솔직히 뭐 외교적으로 해결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평택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제 그 경유차들 큰 화물차들에서 나오는 매연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안성으로 좀 넘어오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회도 좀 구성이 돼 있고 하면 뭐 그런 부분은 좀 근데 또 그 항을 또 평택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저희 입장에서는 뭐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 관련된 거는 좀 계속 논의를 해서 이게 좀 가장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황윤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민들이 이 미세먼지가 뭐 하면 거의 뭐 요즘은 봄날 같은 데 보면 거의 안성이 최악인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다분히 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겠지만 대기 하여튼 환경 그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최선을 좀 다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통 의원님. 네, 정토건 의원입니다. 수질 오염 및 오염 방지 및 사후 관리에 27억 2,120만 원 약, 지역 수질 관리에 3,190만 원 정도, 수질 오염 총량 관리에 4,122만 원 정도, 그다음에 생태 하천 관리에 2천만 원, 그다음에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16억 9,400만 원,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설치 전환에 약 9억 9천만 원 등 수질 관련해서 총 한 29억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수질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계속 이제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우리 금강 호수라든지 여기 보면 자꾸 녹조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혹시 그 원인이 뭘까요? 이제 의원님, 질문 취지 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녹조가 예전엔 좀 없었는데 최근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칠곡이라든지 또 고3도 마찬가지예요. 금강도 마찬가지고 또 일정 기간이 되면 가을철 되면은 녹조 현상이 간혹 이제 좀 발견이 되고 어떤 때로는 심해질 정도로 발견이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수지 관리가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소관이 아니고 또 저기 그 농어촌 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수기 때문에 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이제 녹조 원인은 딱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하천이나 그 체류된 수역 공간에 영양염류가 들어올 때, 영양염류라면은 어떤 거냐면은 질소나 인 이런 비료 성분이라 보시면 돼요. 또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게 이제 왔을 때, 또 온도가 25도씨 이상 수온이 좀 유지가 될 때, 그 다음에 햇볕이 일정 기간 이상 공급이 되면은 이 세 개가 동시에 되면은 그 수중에 있던 그 남조류들이 급격하게 팽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녹조 현상으로다가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에요. 또 겨울철 되면 또 없어졌다가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조류 성분 중에 남조류 중에서 일부가 또 약간 독성 성분이 있는 또 조류 계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전에 그 축산폐수라든지 또 가정하수라든지 이런 게 이제 유입이 안 될 수 있게끔 시설도 기반도 만들어 나가고 또 궤도나 또 철저한 지도 단속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영양 요소가 좀 있다고 하셨으니까 축산하고 가정용 폐수 네네. 이런 거 혹시 낚시 같은 그것도 경우 원인이 되죠. 그 네네. 뭐라 그러나요? 밑밥이라고 그러나요? 톱밥. 그 밑밥 뭐지 네네. 낚시할 때 쓰는 네네네. 그 밥 쓰는 그 네네. 밥 있지 않나요? 네. 낚시밥 그런 것들도 원인이 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요 부분을 보면은 이제 요즘 금강호수 이제 개발 그 얘기도 있고 또 청룡호수, 뭐 덕산호수 호수 개발들이 지금 이제 7개 곳 안성에 있는
7구역 이제 호수 개발이 좀 계획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강호수를 대표적으로 좀 보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가서 이렇게 좀 봤는데요.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호수를 보면서 좀 이렇게 힐링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녹조가 점점 더 이렇게 깊어지고 가운데 이게 조금. 근데 이렇게 정말 심각해지면 거기서 과연 배를 띄우고 싶고 이렇게 좀 힐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그게 굉장히 대책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축산 농가가 금강 그 호수 위쪽에 있던 농가가 벼랑간에 더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어나고 있지 않고 계속 출산가에서도 보면은 그 소라든지 그 오폐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일단 수질 관리는 한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좀 더 깨끗한 물이래야 호수래야 저수지가래야 거기에 이렇게 관광도 오고 싶고 한 거지 우선적으로는 관광 개발에 앞서 우선 이렇게 깨끗한 호수 유지 관리가 좀 먼저 되어져야 이게 이제 개발을 해도 와서 많은 분들이 찾고 싶고 와서 수상 무슨 레저 이런 것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이게 좀 분석하셔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우리 이 녹조 요거를 좀 막을 수 있나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기 굴착기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4천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굴착기 사용에 2천만 원을 사용하시고 2천만 원은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 굴착기를 우리 환경과에서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어디에 보관되고 있을까요? 요거는요. 네. 저희가 구매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굴착기도 이제 경유를 많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대기 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신규 제품으로다가 살 때는 이게 중장비가 한번 사시면은 진짜 이게 너무 오래 쓰더라고요. 그러면 오래 쓸수록 차에서는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사드리는 거예요, 네. 누구를? 사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빨리 네. 교체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게 보조해드리는 지원해 겁니다. 드린다는 얘기죠. 예, 예, 굴착기 이거 지원 예. 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 어디다 지원했는지 요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자료를 네,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고요. 저기 한 가지 더 질문은요. 멧돼지 포획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네네. 2,200만 원 정도가 포상금으로 나갔는데요. 그 멧돼지를 아무 때나 포획하지 않고 기간을 그 엽총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허가 받으신 그 엽총 갖고 계신 분들 총포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한테 이거를 포획하게끔 일정 기간을 좀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1년 내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한 기간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그리고 이게 한 몇 마리 정도 포획한 금액일까요? 2,200만 원 정도면. 이게 이제 멧돼지 포획은 저희가 안전의 네.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분들한테는 다 하지만은 저희가 생물 무슨 협회지? 안성시 생물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엽사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단체를 만들으셔갖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일괄로 드리나요? 네, 일괄로 그냥? 주고. 그럼 몇 마리가 잡혔는지 모르고요? 아니, 그건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합니다. 왜냐면 파악하고 포상금을 계세요? 주기 때문에. 예. 그럼 전년도에 저기- 저희가 예. 혹시 멧돼지 포획이 예. 저희 이게 밭을 막 파헤치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도 이게 말 그대로 한마디로 이게 멧돼지가 지금 내려오고 위험하니까 그 멧돼지 포획하냐고 막 덫을 농가에서 네. 놓으신 거를 봤습니다. 이제 이게 미처 안 되니까들 무슨 덫 같은 거를 막 놓으셔갖고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지금 그러면 지금 그것도 제가 자료 드릴게요. 네, 전년도 네. 예, 이거 실적 좀 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국비가 4천만 원, 도비가 3천만 원, 시비가 8천만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비는 24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도비가 한 21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시비가 57만 원 정도가 반납되셨습니다. 반납된 금액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혹시 비율인가요? 비율 때문에 잔액이 시비가 가장 낮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율 부담 때문에.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요것도 어떤 식물들을 퇴치했는지 자료 저는 지금 정리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돼 있을까요? 예, 예. 근데 예. 그럼 말씀 생태 좀 교란 주십시오. 식물은 저희가 이제 네.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저희가 집중으로 타겟을 하는데 네. 가장 먼저 좀 덩쿨 식물인 그 가시박, 네. 그리고 돼지풀이라고 있습니다. 하천 네, 주변에.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걸 좀 위주로다가 저기를 하시고 저희가 또 읍면동이나 또 단체를 또 저희 같이 협업을 해서 했는데 그 작업한 거하고 실태 조사한 거는 좀 작업한 양에 대해서는 자료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